안녕하세요. 전국이 보인다 박찬성입니다. 소나무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나무가 또 있을까요? 예부터 지조와 저항의 상징으로 여겨진 소나무는 선비들이 매화와 대나무와 함께 추운 겨울에 새 벗이라 부르며 즐겨 그리기도 했고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솔가지를 껴 금줄을 쳤고 솔가지와 솔잎을 밥을 짓기도 했고요. 또 가을에 나는 향긋한 송이는 최고의 맛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소나무숲 1헥타르에서 하루 5kg의 피톤치드가 배출된다고 하니까 소나무숲 아래에 서 있기만 해도 몸과 마음이 치유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소나무숲길 걸어보는 것도 좋겠죠? 전국이 보인다 첫 소식은 전남 장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흥의 청정해역 등량만에서 생산하는 키조개는 바다의 보약이라 불릴 정도로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한데요. 이 큼직한 속살만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키조개 만나러 장흥으로 가보시죠. 일정을 마치고 잠시 들른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바쁜 건 감사한 일인데 피로가 너무 쌓인다. 피로가 너무 쌓여. 뭔가 힘이 솟구치는 음식이 먹고 싶은데. 홍어? 아니야, 너무 강해. 갑오징어? 주꾸미? 아니야. 몸에 힘이 확 날 만한 음식 뭐 없나? 이건 키조개? 키조개 관자 빛깔이 너무 좋잖아. 키조개. 그래, 오늘은 키조개 관자. 너로 정했다. 그런데 정말 배가 고파졌다. 그래, 일단 가게를 찾아야 돼. 가게를. 키조개 어디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키조개 되죠? 네네. 이쪽 오세요. 좋습니다. 좋아, 일단 가게 찾는 데는 성공. 역시 키조개는 삼합으로 먼저 먹어야 되나? 부드러운 돼지고기에다가 키조개, 거기에 표고버섯까지. 좋아. 사장님, 여기 주문하겠습니다. 자, 일단 맛을 한번 보자고. 키조개 관자, 돼지고기, 거기다 표고버섯을 같이 익혀서 먹는 이 조합 꽤나 심오하단 말이야. 여태껏 이런 콜라보레이션은 없었다. 장흥 키조개 삼합 한번 먹어볼까? 우와, 관자 쫄깃쫄깃한 식감에 육즙까지 조화가. 와, 궁합이 장난이 아니잖아. 내가 이걸 먹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어우. 여러분, 키조개가 제철을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양손에 키조개 하나씩 들고 오늘 장흥 키조개 마을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자, 이 쫄깃쫄깃한 키조개 속살 오늘 저도 맛보러 갈 수 있겠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키조개 또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이거 다 어떻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 등락만 앞바다에서 배로 다이브들이 가가지고 줄 호수 해가지고 다이브들이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캐가지고 올려서 갖고 온 거지. 근데 이게 저는 맨날 키조개 얘기만 들었는데 왜 키조개라 그러는 거예요? 이 요것이 딱 키같이 생겼잖아. 자네 어려서 오줌 싸면 엄마가 머리에 씌워갖고 딱 그 키 아니야? 그 머리에 쓰고 그 돌아다니는 그 키? 그렇지. 그래가지고 키조개구나. 그렇지. 근데 제가 또 키조개 들어보면 장흥 키조개가 그렇게 유명하던데 장흥 키조개가 특별히 더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어요, 어머니? 있지. 어떤 거? 뻘 등락만 뻘. 동양만. 뻘이 좋아서. 뻘이 좋아서 키조개가 최고지. 워낙 좋은 거 먹고 자라니까 맛이 특히 더 좋은 거네요. 그렇지. 그렇구나. 아유, 오늘 저도 좀 일 열심히 하면 좀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어머니? 일을 많이 해야 하나라도 주지. 담백한 맛과 함께 바다의 봄을 전해주는 키조개. 11월부터 채취를 시작하는 키조개는 이듬해 4월부터 5월까지 가장 맛이 좋은 제철을 맞이하는데요. 이맘때 열리는 장흥 키조개 축제에선 맛있는 키조개를 먹기 위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라고요. 고생은 했지만 역시 관자 맛
만족. 대만족이야. 저건 뭐야? 메뉴에 있는 음식인가? 거기다 소고기잖아. 사장님. 네. 혹시 저 옆쪽에서 먹고 있는 건 뭔가요? 아, 저거는 키조개와 네. 한우 샤브샤브예요. 그럼 저것도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정복해볼 음식은 키조개 샤브샤브. 재료를 역시 너무 안 익히는 게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인생도 타이밍이지만 육수에서 이 키조개 건져내는 것도 타이밍. 어우, 좋아. 너무 부드러운 맛이야. 이번엔 관자만 한번 먹어볼까? 초장을 찍어서. 잠깐만. 우와! 키조개 단독으로만 먹어도 너무 맛있잖아. 역시 장은 키조개 보통이 아니라니까. 어머니, 저기 키조개 열심히 달랐는데 이거 키조개 좀 까서 주실 거예요, 어머니? 저 네, 얼른 까짓거 이렇게 배워봐. 반으로 싹 이렇게 넣어가지고. 쑥 밀어요, 밀어. 밀으면은 이렇게 벌어지는구나. 벌려지죠. 그러면 이쪽은 또 이쪽으로 쑥 밀으면은 네. 잘 까지죠. 와, 진짜 크네요. 엄청 크죠. 요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부위별로 나누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꽃기. 꼭지. 예, 쭉 나온 흰간이 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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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날개하고 네. 이거는 저또 알. 와, 알이 엄청 크죠. 엄청 커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옆으로 썰어갖고 한번 잡숴보면은 진짜 맛있어요. 키조개 하나 까면 그냥 버릴 게 하나도 없네. 꽉 찬 속살로 아낌없이 내어주는 조개의 제왕 키조개. 커다란 크기만큼이나 쫄깃한 식감이 일품으로 관자는 물론 날개, 꼭지까지 다양한 요리로 맛볼 수 있습니다. 물론 까기는 힘들지만요. 힘들죠? 와,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네요. 이거 힘든 직업이야. 그동안의 고생이 전부 다 잊혀지는 감동적인 맛. 담백함에다가 쫄깃함까지 일품인 이 키조개. 뜨거운 불 위에서 익어가는 이 향기만으로도 입안에서 침이. 우와. 이건 뭔가요, 두 개는? 아, 탕수육.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인데 거기다 키조개 탕수육이라고? 우와! 어떻게 이런 맛이? 이건 하나 더 먹어봐야겠어. 이번엔 키조개 관자 스테이크. 자, 먹기 좋게 잘라서 입으로 직행. 그렇지. 아, 달라. 너무 부드러워. 키조개 바다 그 자체. 이 맛을 보려고 이렇게 고생을 한 거지. 아, 이만하면 오늘 하루 훌륭했어. 좋아. 아름다운 마무리였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키조개 역시 좋은 선택이었어. 내 뱃속에서 박수갈채가 나오는 느낌이야. 키조개 또 먹으러 와야지. 키조개는 그 자체만으로도 맛이 뛰어나지만 돼지고기와 표고버섯과 함께 삼합으로 먹어도 좋고요. 또 다른 어패류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해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발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울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진에는 소나무 중에서도 줄기가 곱고 목재의 재질이 우수한 금강송 군락지가 있습니다. 이곳의 금강 소나무 숲길은 산림청이 만든 제1호 숲길이자 국내에서 손꼽히는 걷기 여행길이기도 한데요.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로 함께 걸어보시죠. 울창한 원시림과 곧게 뻗은 금강송. 500여 년의 시간을 품은 특별한 자연유산을 만나러 갑니다. 한국전쟁의 피해도 무사했던 숲. 2006년에야 일반에 공개된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인데요. 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숲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울진 금강소나무 숲으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탐방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 후에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 탐방이 허락되지 않는 건 소중한 숲의 생태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오늘 우리는 곽순영 숲 해설사와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이런 걸 하시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멋지죠. 뭐 제가 그래서 별명이 행복 주식회사 CEO입니다. 네. 근데 그럼 이 숲은 언제부터 이렇게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건가요? 그 조선 숙종 6년 1680년 경에 여기 밑에 7km 내려가면 황장봉계 표석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어명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은 황장봉산을 막 엣지명을 이렇게 한 4군데 해놓고 산지기를 두고 지켜라 하는 그 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는 이제 용도는 뭐냐면 왕실의 장례용 관도 만들고 대궐의 목조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 일대를 지켰다. 막 봉산 제도를 도입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렇죠. 그 이제 함부로 이 벌채를 할 수 없고 조선 성종 때는 이 금강소나무를 함부로 벌채하면은 곤장을 100대를 때릴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다 하는 게 문헌에 있습니다. 예. 금강소나무는 곧게 하늘을 향해 자라며 껍질도 좀 더 붉은색을 띱니다. 금강산을 거쳐 울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데요. 뒤틀림이 적고 강도도 일반 소나무보다 5배나 강해 궁궐의 목재로 쓰였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엄영으로 관리되어 온 금강소나무숲. 1959년부터는 국내 유일의 육종림으로 지정, 보호, 관리되어 왔습니다. 금강소나무숲에 오면 꼭 만나야 할 특별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군락지라서 이제 계속 나무들이 이렇게 모여 있네요. 예. 아 이게 이제 고수네. 그래 조선 성종 때 태어난 것으로 추정하는 지금으로부터 약 54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가지가 용트림 됐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500년 이상 되는 분재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위에 지금 다른 수종이 하나 자라고 있는데 저게 다람쥐가 씨앗을 묵고 가서 어디 홈에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아마 다래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이제 보시면은 다른 나무가 보이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나무가 못난이 소나무로 돼 있죠. 네. 저기 우리 이제 안내에 보면은 500년 소나무에 이어 만나게 되는 나무는 특이한 생김새 탓에 못난이 소나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수령 역시 530년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아무리 봐도 멋지기만 한 금강소나무인데 왜 하필 못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아, 근데 예, 이렇게 예.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또 생김이 멋있는데 예. 네, 못난이 소나무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네. 오히려 이런 나무가 더 잘생긴 걸로 돼 있죠. 예, 예. 조경학적으로 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 풍치적으로 보나. 네. 그래서 저희들이 500년 소나무를 할아버지 소나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따라서 이 나무는 할머니 소나무다. 아, 이렇게 저희들 뭐 잠정적으로 이렇게 예, 명명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예. 이게 약간 좀 구부를 하니까 당시에 안 베어졌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못난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래 목재의 가치가 없는 나무가 베어지지를 않아 가지고 그 나무가 오래오래 그 산을 지켰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앞에 보시는 이 나무가 전국에서 제일 잘생겼다 해서 미인송으로 아, 네. 저희들 명명하고 있습니다. 네. 약 야, 370년 가까이 됐고요. 네. 이야, 정말 예. 쫙 직선으로 예, 올라가네요. 높이가 35m입니다. 예. 정말 곱게 자랐네요. 예. 알아볼까요? 둘레가 얼마나 될지. 예, 예. 이야, 잠시만요. 와, 어이구, 다인 다인 예. 잡았습니다. 겨우 대이네요. 네, 겨우 다인이네요. 예, 뭐 한 4m 가까이 됩니다. 멀리서 볼 때하고는 이렇게 안으니까 훨씬 더 크기가 느껴지네. 그 저희들은 매일 이제 오면은 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면은 기가 막 들어옵니다. 탐방로를 걷다 보면 금강소나무 전시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에선 금강소나무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금강소나무는 일반 소나무보다 더디게 자라서 나이테가 3배나 더 촘촘합니다. 또 가운데 색이 진한 부분을 심재라고 하는데요. 죽은 세포로 이루어진 단단한 심재 부분이 일반 나무들은 30% 정도인 반면 이 금강송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습니다. 게다가 천연 방부제인 탄닌과 송진의 함량이 높아 수백 년이 가도 썩지 않아서 실제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강소나무지만 무려 200년 이상 자라야만 문화재용으로 쓰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니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켜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입니다. 경주 안강에 있는 그런 남산의 소나무들은 막 옆으로 좀, 막 이렇게 그렇죠. 휘어져 있잖아요. 또 휘어진 데도 예, 또 예. 아름다움이 있고 한데 예, 예. 여기는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예, 예. 곱게 자라네요. 예, 예. 두 가지가 다른 소나무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도종 소나무는 두 엽이 속생합니다. 그래 이제 두 엽짜리인데 유전적으로 지금 같은 소나무로 돼 있죠. 그런데 안강형하고 금강형이 왜 그렇게 모양이 다를까? 그 1928년도 일본 우에키라는 식물학자가 전국을 다니면서 조사한 바가 지역형, 지역에 따라서 토질과 기후가 달라서 다르게 자라더라 하는 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경북 식물 저 연구원에서도 뭐 이런 실험을 했다던데 여기 있는 금강소나무의 아주 어린 묘목을 캐다가 저 경주 남산에 심었더니 꼬불꼬불하게 자라더라. 안강형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뭐 다르게 자란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 예. 이 지역에만 예. 그렇게 딱 곱게 예. 뭐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소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 덕에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숲길. 하지만 금강소나무 숲길은 긴 거리와 잦은 오르막 탓에 노인이나 아이들이 함께 탐방하기엔 다소 어려운 길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금강송 군락지를 통과해 못난이송, 미인송, 500년 소나무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가족 탐방로도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관망대를 지나 그래서 이제 금강소나무 숲의 대왕님을 상징인 아련하러 대왕소나무를 갈 만나러 갈 시간만 시간입니다. 대왕이네요. 네. 그 소위 대왕송인데 네. 약 600년 이상 되는 그런 막 아주 가보시면 아마 아주 감탄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 대왕님을 아련하러 가도록 우리 준비할까요? 뭔가요? 예, 조금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금강소나무 숲길은 생태를 보존하기 위해 최대한 옛 길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계곡을 건너고 좁은 산길을 오르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합니다. 대왕소나무를 만나러 가는 길은 특히나 쉽지 않은 코스입니다. 하지만 한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곧 놀라운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참 걸어왔네요. 근데 멋지지요? 이제, 예.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멋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암벽에 뿌리를 뻗고 하늘을 향해 자란 소나무. 금강소나무 숲의 으뜸 대왕 소나무입니다. 지금 뭐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뭐 동네 어르신들은 뭐 700년, 800년, 어떤 분은 뭐 천년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하고도 있고. 근데 여기 정말 산 정상에 이런 나무가 600년 이상 자란다는 것은 신묘 불가사의 할 정도로 이거는 뭐 참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산 정상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바람, 눈 등등 상당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600년 이상 참 살아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큰 보물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보물이고 뭐 울진군의 상징목이기도 하고. 대왕 소나무의 멋진 풍경을 스마트폰 카메라에 담아보려 하지만 도저히 이 작은 화면 안에 모두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눈에, 마음에 더 많이 담아가는 수밖에요.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풍광을 오래오래 바라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 각각의 구간마다 하루 80명에게만 허락되는 이 숲은 곧게 뻗은 소나무들의 보금자리이자 계절마다 달라지는 희귀식물과 야생동물들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간직한 숲속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쉬어갈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울진 금강소나무 숲길을 직접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루 80명에게만 허락된다는 금강 소나무 숲길. 탐방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니까요. 이 수백 년 된 금강 소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싶은 분들은 한번 다녀와 봐도 좋겠습니다. 이번엔 전라남도 여수로 가보겠습니다. 해안도시 여수가 요즘 자전거의 도시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탁 트인 해안도로를 끼고 달리는 구간도 있고 옛 철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의 자전거길 함께 달려봅니다. 일거리가 없어. 일거리가 뭐든 다 해줄 수 있는데 일거리가 없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저기 비디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무엇이든 다 해드립니다. 성씨 일 없어요? 일이 없어요. 예? 뭐 할 거 있으면 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러면 뭐 이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어떤 건데요? 아침 7시여 오늘도 자전거를 끌고 너를 만나러 간다. 아, 긴장된다. 너무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봐가지고 제대로 확인해 드릴게요. 자, 자전거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오동도 1코스 출발합니다. 고! 가자!
여수의 낭만을 느끼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몰린다는 해양공원도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갈 수가 있네요. 네. 아, 돌산대교 보이고 배 지나가고, 아, 여수다. 이게 여수지. 야. 자전거 도로를 따라서 파란색 줄을 따라서 갑니다. 여기는 진짜 처음 와보는 마을인데 차를 타면서 그냥 지나가 보긴 했는데 와, 이게 자전거 도로예요. 지금 위가 자전거 그림도 있고. 에? 여기가 이 마을로 자전거가 들어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닌 느낌이거든요. 와, 이게 자전거 도로.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아니에요? 빨간 길. 아, 빨간 길이요?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길을 잃을 뻔했어요. 아, 여기 마을 주민이신가 봐요. 네, 여기. 오가시다 자전거 이렇게 오가면은 사람 다니는 길인데 뭐. 다 사람 산지 뭐 다 마찬가지.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자전거도 사람 타는 건데. 오토바이도 가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가세요. 네네네. 아이고. 아. 아. 야, 여기는 그래도 자전거 도로가 많이 정비가 돼 있는 편이에요. 이쪽은 지금 길도 넓고 제 눈앞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파란색 선이 정확하게 보여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입장에서 상당히 뭔가 보호받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듣던 목소리 날 부르길래 올라탄 거야. 가는 길목에 해가 뜨길래 기분 좋았지. 때마침 시꺼먼 구름이 몰려와. 가봅시다. 파이팅! 모신다. 해드리요. 힘내서 가볼게요. 오르막길을 갑시다. 가. 알라. 와, 실수가 나오네. 아! 대박. 야, 이봐. 아, 좋네요. 팡팡팡팡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갑시다. 아, 시원하다. 아, 좋다. 아, 오르막길이 완전 달라. 너무 시원해. 아, 이거지. 이거야.
전국적으로 진짜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안 될 거예요. 바다를 바라보면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곳인가. 좋다. 좋아. 섬달천 거의 다 왔습니다. 와. 다양한 길을 가네요. 아스팔트 길,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 길, 이번에는 나무 데크 위로. 와. 더 왔어. 이야, 이 코스 완주했습니다. 깁니다. 일단 길이가 좀 길고 힘들긴 한데 해안가 도로라고 해야지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려와서 끝까지 바다를 볼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중간에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농촌을 바라보기도 하고 다양한 곳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좀 매력이 있고 조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간중간 도로를 다시 개선하면서 자전거 도로의 표시가 좀 없어진 곳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인도를 좀 자전거 도로로 만들려다 보니까 조금 협소한 곳들, 좀 위험한 곳들이 좀 있었고 자동차와 함께 달리는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된다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무엇이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해드리요. 성공. 다른 코스도 한번 가보시는 건 생각 있나요? 네, 그래. 쪽빛 바다를 보며 달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자전거길 곳곳에 보석 같은 풍경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수 밤바다뿐 아니라 자전거길에도 낭만과 운치가 가득하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한 장수학자는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극복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 적절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 저항력이 강해져서 노화를 늦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괴롭히는 스트레스도 조금 지나고 나면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약이 될 거란 생각으로 스트레스에 맞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국이 보인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